2022년 4월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경찰서로 사회복지사 한 분이 연락을 해옵니다. 어디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60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가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분의 신고를 받고 해당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은 그 집 안에서 손발이 뒤로 묶여 쓰러져 있는 60대 김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60대 김여인은요, 세 딸을 홀로 다 키우시고 분가까지 다 시키시고 그 후에 홀로 기초생활연금을 받으시면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여인은 이미 숨지신 뒤였습니다. 시신의 손발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가 묶었겠습니까? 누군가 있었다라는 거죠. 타살의 흔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인 걸까? 경찰은 처음에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겠다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범인이 김여인이 혼자 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현장 감식에서 나온 지문과 CCTV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진술, 그리고 부검을 통해 경찰은 강력한 용의자를 한 명 추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이웃 40대 정씨. 경찰은 이 정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띵동 점점점. 정씨의 핸드폰으로 전화도 했습니다. 띠띠띠띠.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집에도 없고. 더 이상하죠. 경찰은 이 정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찾으려고 정씨의 행적을 막 파헤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이 정씨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사건 당일, 사건 추정 시간쯤 이 정씨가 아파트를 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는데 한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요. 이 택시 탔다가 중간에서 내려요. 그리고 바로 다른 택시를 잡아 다시 이동합니다.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요. 경찰이 조사하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잘 가다가 내려서 다른 택시를 타고 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정씨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모텔. 이 모텔도요, 한 곳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텔 가서 조금 있다가 갑자기 다른 모텔로 또 옮깁니다. 한 3곳 정도로 옮겨 다녀요. 그것도 혼자.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지? 혹시 자신의 위치를 헷갈리게 하려고? 수사에 혼선 주려고? 알리바이 만들려고?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바보가 아니죠. 용의자만 특정되면 아무리 치밀하게 나름 도주한다고 해도 CCTV를 모두 확인, 추적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씨는 4월 25일 오전 12시 57분경 부천 모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 정씨는 얼마 안가 죄송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라며 모든 걸 자백했어요. 그렇다면 이 40대 정씨는 왜 60대 김여인을 죽인 걸까? 사실 이 정씨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단 둘이 사건이 일어난 해당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권이 어머니한테 있었던 거예요. 임대권이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사 공짜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하려면 신경은 신경대로, 돈은 돈대로 목돈이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할 돈이 없는데 딱히 내가 직업도 없고 내가 모아둔 돈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같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던 이웃 60대 김여인을 노렸던 겁니다. 이 김여인이 돈이 좀 많아 보이거든. 돈이 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김여인이 집에 없을 때 미리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김여인 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없는 김여인의 집을 뒤지고 있는데 띠띠띠띠 아무것도 몰랐던 김여인이 집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정씨가 피해자 김여인의 손발을 뒤로 결박시키고 죽인 겁니다. 그 후에 돈을 빼앗아 도망갔던 거예요. 이사할 돈을 마련하려고. 그렇다면 김여인 집에서 정씨는 얼마를 훔쳤을까요? 사람까지 죽이면서 가져간 돈, 그 돈 얼마였을까? 약 192만 8천원 정도였습니다. 이게요, 금품까지 모두 포함시켰을 때, 현금화 했을 때 이 정도고요. 실제 가져간 현금은 50만원 정도였어요. 사람 죽이고 금품 및 현금 50만원 가져간 거예요. 나이 40이 넘도록 엄마 임대 아파트에 얹혀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시니 있던 집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돈이 필요하니 일을 해서 어떻게 충당할 생각은 안 하고 바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부터 했다는 게 이 정씨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짐작해 하죠. 이 60대 김여인은요, 기초생활연금을 받으면서 폐지를 주우시면서 생활하신 분이셨습니다. 자녀들 딸 셋이 있으셨는데 혼자 다 키우신 거예요. 자식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장성하게 다 키워 모두 분가시키고 뭐 큰손 안 벌리면서 각자 다 잘 산다 하니 뭐 나이든 노인이 돈을 쓸 일이 뭐가 있겠나. 나라에서 주는 연금에 혼자 소소하게 운동도 할 겸 폐지를 줍는다고 하시니 이웃들 사이에서는 저 할머니가 돈 들어갈 데가 어딨겠어. 자식 다 잘 키워 놨겠다. 혼자 저리 사는데 저 할머니 은근 쌓아둔 현금이 좀 있을걸? 이웃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이 정씨가 들었던 겁니다. 아, 저 할머니가 현금이 좀 많나 보네. 돈 쓸 데가 없다 하니 하나하나 모아둔 돈들이 꽤 있겠구나. 이 피해자 김여인에 대해서 이웃들은요, 다 하나같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항상 웃고 남에게 베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이웃분들이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냐고.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게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범인 정씨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이사하게 됐고 돈이 필요하게 됐고. 그런데 이 정씨의 어머니와 사망한 피해자 김여인이 이웃 사촌끼리 정말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하셨었대요. 거기다 이 정씨가요, 이 피해자 김여인을 이모라고 하면서 잘 따랐었다는 겁니다. 친했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이 정씨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정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피해자 김여인이 이 정씨의 집도 다 치워주고요, 장례하는 것까지 도와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을 자기 엄마 마지막 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리 다 지켜주시고 곁을 지켜주신 분을 그깟 그 돈 몇 푼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도와달라고 한번 해보지. 사정이 이렇다고 이모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공손하게 여쭤나 봐보지. 안 될지라도 물어나 봐보지. 도와주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자매 같은 분을 천하의 배은망덕한, 돈이 필요하다고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대출이나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누가 바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을 생각을 합니까? 그것도 엄마의 친한 친구를 이모라고 불렀던 사람을. 당시 김여인은요, 두 팔 다리가 뒤로 결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냥 돈 뺏고 갔어도 됐잖아요. 저항을 못하는 상태인데 절대 신고하지 마라, 겁만 주고 돈 가지고 그냥 도망갔어도, 죽이기까진 안 했어도 되지 않았나? 꼭 죽여야만 했는가? 실제로 이 질문에 정 씨는요,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훔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저도 모르게, 저도 너무 흥분해서 입만 막으려고 했는데 코까지 다 막아버려 이렇게까지 돼버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 아니다. 강도는 맞지만 살인은 아닙니다. 이런 정 씨의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검찰은 말이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검찰은 정 씨는 평소 이모라고 부르던 이웃 주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우발적이라고 하나 사전에 이미 절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태도에서도 진지한 반성 찾기 어렵다, 굳이 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 사람의 생명을 중하지 않게 여기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 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니고 절도를 하러 들어갔다가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살인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 참작했다. 다만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 금품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평소 같은 아파트 이웃이던 피해자와 이모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라고 여겨 같이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하고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동안 살아온 환경도 보면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 라며 정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친했고 엄마의 장례까지 도와주고 집까지 치워줬어요. 자연스럽게 이 아들 정 씨와도 오며 가며 웃으며 인사도 나눴을 거고 엄마의 장례를 도와주면서 감사하다고 이 정 씨가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웃으면서 위로해 가면서. 재판부에서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와 이 정 씨 술까지 같이 하곤 했었다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지냈을 사람을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진짜 일반인 마인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살려두면 자기 얼굴을 아니까 자기 신고할까봐 죽인 거 아니에요. 정이고 뭐고 그깟 게 어딨어. 이런 마음으로. 이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홀로 딸 셋을 훌륭히 키우시고 그런 딸들에게 혹여나 짐이 될까 싶어 나가 폐지까지 주우시며 열심히 사신 분이셨어요. 사건 당시 집 문 앞에 캔과 폐지들이 수북히 쌓인 손수레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너무 안타까운 서울에서 일어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